자, 원고선의 주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경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대선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가열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것보다는 요즘 그 제1 유력 주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당대표 사이의 갈등이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대표 탄핵 얘기까지 나와서 분위기가 좀 더 험악해졌는데 그 다음 주로 예정된 정책 토론회가 최근 이 갈등의 진원지로 좀 보이고요. 과연 또 윤 전 총장이 참석할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인데 이 궁금증 풀어주실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 종합상실 총괄실장이시죠. 장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그 총괄실장으로 예. 제가 합류한 지 네.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예. 예, 제가 잠을 거의 뭐 한 3시간? 4시간? 예. 아니, 자고 있습니다. 거의 고난의 강행군을 하고 계신데, 목도 좀 쓰셨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화 응대가 많아가지고요. 예. 언론에서 전화가 오시면, 네. 제가 콜백 잘하기 유명한 대변인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성의를 다하자는 차원에서 콜백들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야겠는데. 원래 조금 건강 체질인데, 예. 건강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잘 먹고, 예. 또 파이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장 의원님께 윤 전 총장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까? 같이 하자고? 정치 선언하기 이전에 예.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 전화 온 거는 뭐 많은 언론에서 장제원 의원과 통화했다라는 보도가 나갔는데 네. 네. 그 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를 했죠. 근데 그때 제게 장 의원님 손을 꼭 잡고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셔서 네. 그동안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윤 총장의 행보 이것들을 가까이서 예.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 정면으로 마주 보시고. 예. 물론 그렇지만 예.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를 예. 제가 유심히 좀 관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 이런 분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과 네. 공정을 좀 만들어 나가는 국정의 최고원 책임자로서의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런 메신저로서 신뢰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고 예. 합류를 말씀하셔서 예. 제가 합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합류하신 다음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조합이 좀 당연히 의아스럽다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장 의원님 법사위원 때 이른바 윤석열 저격수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감사 때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격적으로 윤 전 총장을 보호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저격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는 저격수를 우리 후보가 품었어요. 예. 포용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우리 후보에 대해서 아주 좀 평가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예.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는 우리 후보께 그만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 후보께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행 법에 보장돼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예. 하늘에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참 법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점에서 제가 또 윤 후보에 대해서 예. 다시 평가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예. 저는 소위 말하는 국정감사 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충분히 또 검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시절에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 예. 제가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을 제기를 했고 예. 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인사청문위원이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예. 아주 모든 저희 보좌진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네. 그 검증을 하고 또 탐문을 했는데 네. 그 고리를 풀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해서 예. 이런 그 정황, 이 의혹에 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것도 큰 계기가 된 걸로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철저히 검증하셨으면 요즘 뭐 이른바 엑스파일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다 해소가 됐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저는 예. 이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가 뭐냐. 예. 명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모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게 핵심적인 상황이 뭐냐. 그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을 했느냐. 예. 그 개입에 대한 명확한 팩트를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랬을 것이야. 그랬지? 안 그랬는데요? 왜 안 돼? 이런 공방이 네거티브고요. 예. 명확한 팩트를 제시하면 그건 반드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엑스파일 존재 여부도 다시는 알고 계셨는데 이거는 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꺼내지도 않으셨다. 그 당시에 예. 뭐 일부 언론에 예. 제기된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들을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예. 검증 과정을 거쳤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일주일 남짓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 신인인데 좀 발전 속도가 나 보입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제가 어저께 한 언론에서 그 라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셨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예. 새벽에도 찾아가고 모든 일정이 마치고도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그 캠프에 들어와서 그런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어저께는 라면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은 샌드위치 얘기 좀 할게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샌드위치. 예. 제가 새벽에 저희가 보통 7시에 캠프를 예. 하니까 그 전에 네네. 찾아뵙고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좀 약간 오늘은 좀 제가 방송 일정이 예, 있어서 못 찾아뵀는데 예. 그러면 아침 일찍 가면 그냥 혼자 조끼 같은 거 탁 입으시고 예. 내려가서 샌드위치하고 음료수를 사오세요. 그냥 슬리퍼 신고 내려가서 예.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그거를 뭐 저보고 예. 좀 사오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올라올 때.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굳이 본인이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참모인데 예. 참모에게 그런 어떤 그 제공을 하는 거 보니까 예. 참 소탈하고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아까 라면 얘기하실 때도 그 윤석열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닮았다고 하신 것도 그러니까 있던데. 그런 윤 후보의 캐릭터를 보면 예. 아주 좀 직설적이고 아주 투박한 그런 어법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모신 적은 없지만 언론에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닮은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법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때 보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자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추진력 있게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은 많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많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을 확실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그걸 관철할 수 있는 추진력, 강단, 돌파력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돋보이는 후보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뭐 실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 제스처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고개 돌리시는 거라든지 이른바 쩍벌 그것 때문에 이런 이미지 관리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 윤 후보의 장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박하고 좀 직설적이고 또 서민적인 조은산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선글라스 하나만 끼면 마을버스 딱 기사다. 이런 그런 어떤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장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지하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정말 윤석열식 정치인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우리 윤 총장님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부족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윤 전 총장도 그런 얘기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채워나갈 겁니까? 근데 저희 후보께서 6.29 정치 선언 이후에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언론이나 또 다른 정치권에서는 경청의 시간에 검증을 요구했고 예. 귀를 열어야 될 때 입을 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충분하지 않았지만 예. 한 달 정도의 경청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거취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입당 문제죠. 예. 그러니까 입당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했는데 서둘러라 막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의 시간을 가졌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후보로서 경선 후보로서 입후보 예. 할 때까지는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시간. 우리 국민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지점들, 국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 이를테면 어저께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내주부터 좀 우리가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 문제라든지, 네. 또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보육 문제라든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이 전문가와 또 실제로 그분들과 국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예. 입을 열고 길을 함께 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시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면 네. 설득의 시간이 되겠죠. 경청의 시간, 결단의 시간, 또 대화의 시간. 그 다음에는 국민들에게 설득의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다음으로 우리의 정치 일정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예. 결국은 국민들이 우리를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 일정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 과정에 많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뭐 귀를 열어야 될 때 입을 열라 그러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정대로 가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의 모습을 예.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제원 의원님 지금 사실 또 언론에서는 이제 윤준석 대표와의 그 이제 갈등 이게 지금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화가 수습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화 수습을 예.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예. 그 갈등을 그 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봉사 활동을 같이 안 갔다. 예, 봉사활동. 또 후보와의 그 후보들끼리의 만남에 참석 안 예. 했다 그러는데 예. 좀 가혹해요. 사실 입당하자마자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당 지도부에서는 그 전에 저희가 입당하기 전에 그 계획을 세웠다 그러거든요. 다른 후보들은 그 일정을 알기 때문에 후보의 일정에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희는 입당하자마자 그 스케줄 받았기 때문에 입당 전에 만들었던 주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요. 후보와의 대화 시간은 사실 이틀 전에 저희들이 예. 그 참석을 요구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대통령 후보의 일정은 2주 단위로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2주 단위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일정을 하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고 또 후보가 일정이 나가게 되면 많은 또 지지자들이 저희 후보 입장에서 몰리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모두 캔슬하고 가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황보선 앵커님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 점심 약속할 때 예. 한 2주 전에 잡지 않습니까? 당장 예. 이틀 전에. 요즘 잡지도 못하지만. 아니, 우리 황보선 저희 우리 앵커님 저랑 예. 점심 하실래요? 예. 하면 그게 일정이 잡아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예. 아쉬움이 좀 이렇게 좀 그 배려와 예. 좀 소통을 통해서 일정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그런 지점 하나 하고 그 외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예. 어저께 뭐 우리 신지호 실장이 네, 탄핵. 뭐 그런 발언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 있지 않나? 네.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갈등이 있네라고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지호 실장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니 일반적인 얘기였다. 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런 발언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느냐 생각이 들어서 예. 후보께서는 즉시 그 일정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 캠프가 당의 통합과 단합에 저해되는 언행은 결코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 엄중한 지시가 떨어졌고 예. 그 지시 이후에 신지호 실장께서 정중한 당과 당 대표께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우리 후보께서 그래도 당 대표께 전화를 한 통 해야 되겠다 하시더니 전화를 해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우리 이 대표와 또 윤 후보가 손을 함께 잡고 단합하는 모습, 네.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안정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앞으로 통합과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는 재발 방지에 대한 지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구했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갈등들은 수면 밑으로 수면 밑이라기보다는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또 상주까지 달려가신 걸 보니까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 판단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토론의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당을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원로님들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이러한 경선준비위원회 토론회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일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월권이다. 또 정의와 우리 상임 고문이시자 전 국회의장께서는 경준위의 토론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그 윤 전 총장께서는 그 유석 대표와의 그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제 다음 주 어쨌든 그 논란이 된 그 토론회는 뭐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고 보니까 윤 전 총장은 이제 캠프 돌아가서 상의하시겠다. 지금 상의하셨죠? 아니 상의를 떠나서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토론의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못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시고 또 토론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당의 주요 인사들께서 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당에서 어떤 그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원칙이 있는 일이냐,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참석 범위도 모호하거든요. 누가 참석하는 거죠? 아직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 그렇게 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군 출신 두 분이라든지 전직 국회의원 이름 다 보게 되면 14사람, 15사람, 16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과연 이런 토론회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이게 명분이 분명한 것이냐. 이게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당에 입당을 할 때 분명히 초기 경선에 참여하는 공정한 경선을 생각하고 입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불리에 떠나서 명분과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정이라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적주합니다. 다만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긴 이런 경선 일정 또는 대통령 어떤 그 선거 일정에서 우리 후보의 원칙과 상식, 명분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과 상식선에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해놓은 말씀 나눴는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보니까. 벌써 시간 빨리 가네요. 저기 마지막으로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뭐 소통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 당을 살리신 분입니다. 총선에서 참 보수 정당 창당 이래 이토록 무너진 정당을 들어오셔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만에 참 서울과 부산이라는 대한민국의 1대 2대 도시의 광역단체장의 보궐선거를 승리를 이끌어가지고 우리 당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런 해안 또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들을 잘 좀 또 소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들어서 우리가 사실상 이 국민의힘의 그 대선 경선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존중하고 받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일정 어떤 일정 있으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인재 영입 현역 의원을 포함한 또 인재 영입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또 오늘 내일 또 후보께서는 정책 전문가 우리가 발표한 42명의 정책 전문가와 또 우리 선대위의 정책 총괄 본부가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과 정책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국민캠프 종합상황실의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